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요 기출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기출을 풀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공법을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기본서 과정, 그 다음에 요약서 과정, 또 기출문제 과정 세 번 걸쳐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단순한 방식이 아니고 계속 핵심상을 반복하면서 보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이 핵심 정리와 문제풀이가 가장 초핵심이 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기출되었던 테마를 잘 보시면 우리가 합격이 보입니다. 항상 공법은요 40문제에서 30문제가 기출되었던 부분에서 항상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기출만 잘 보셔도 정점을 잘 파가시면 합격하기는 아무런 실력 향상은 안 되어도 합격하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12페이지. 자, 챕터 1 광역도시계획이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기출 첫 번째 문제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죠. 이거 설명 좀 하겠습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도시들 계획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이 계획이 나온다랍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요 항상 나오는 계획이 아니죠. 도시들 간에 세우는 계획들이 서로 맞지 아니할 때 보다 위에서 이 도시 계획들을 한테 지침을 주기 위해서 나오는 계획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이 아니고 문제에 있는 지역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지역은 먼저 지정이 되어져 있는 광역계획권, 요 광역계획권에서만의 장기발전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광역계획권에서 수립하는 바로 장기발전계획, 이것이 바로 광역도시계획의 의의가 된다. 이것이 세워지면 요 도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도시계획들은 여기에 따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쟁점 첫 번째입니다. 요 권역, 그러면 권역을 누가 지정하느냐, 이것이 첫 번째 쟁점 포인트입니다. 해서 보시면 해당 필요한 그 지역이 첫 번째입니다.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간의 권역이 필요할 때는요 시도 위에 있는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요청해서 권역을 지정을 받는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자, 또 두 번째는요 하나의 도 단위 안에서 시와 군 간의 권역이 필요할 때는요 요 시와 군을 담당하고 있는 도지사한테 요청해서 권역을 지정받는다 했어요. 권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란 이 표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 도지사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계획을 누가 수립할 것이냐, 이것이 또 등장을 합니다. 누가 수립하느냐 합니다. 자, 시도 간의 어떤 권역이 결정이 딱 되었을 때는요 해당 첫 번째 원칙은 시도지사가 서로 협의해서 공동 수립을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런데 요 두 번째 보시면 권역 지정 3년 되어도 수립한 요 계획들은 말입니다. 다시 성인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 신청,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성인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되어도 요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는요 그 처음부터 국가계획과 관련이 필요 있는 그런 식의 어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요 바로 성인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계획을 수립을 또 하여야 한다랍니다. 그래서 이게 세우면 밑에 있는 시도는 여기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요 시도지사가 요청합니다. 요청하면요 처음부터 성인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기 계획 수립에 참여합니다. 참여해서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다 같이 모여서 공동 수립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흘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도 내의 시와 군 간의 어떤 권역이 결정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도 원칙은 첫 번째입니다. 해당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하여서 다시 성인권자인 바로 도지사한테 신청한다, 이것이 또 기본적인 어떤 절차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권역 지정 3년이 되어도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더랍니다. 3년 되어도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계획이 안 세워진다, 이 말 되겠죠. 그럼 일단요 바로 성인권자인 바로 도지사가 직접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수립해서 통지해주면 이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해당 시장 군수가 요청합니다. 요청을 딱 하면요 어딥니까? 성인권자 도지사가 처음부터 개입되어서 들어옵니다. 와가지고 요들 간에 공동 수립도 같이 모여서 공동 수립도 할 수가 있다. 공동 수립을 또 할 수가 있다. 이게 또 흘러갑니다. 그래요.
또 네 번째입니다. 일단 하나 더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서로 협의해서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면 처음부터 성인권자인 도지사한테 단독 수립을 요청하면 처음부터 단독 수립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같이 도지사가 끼어서 또 단독 수립을 할 때는 원래가 성인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따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성인 신청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그 문장이 되겠습니다. 항상 장기란 말 딱 뜨면요, 장래의 발전기입니다. 지금 당장 어떠한 구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지고 행정적인 쟁송 등은 제기할 수 없다랍니다. 그리고요, 광역도시계획은 수립 주기 이것이 명문의 조항이 나와 있지 않고 또 재정비 검토하는 명문의 조항도 없다라는 또 특징 가집니다. 하지만 요 권역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도시계획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들, 이 도시군 계획들은 여기에 따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서로 맞지 아니하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틀린 것은 무엇이냐랍니다. 동일한 지역에 수립되어져 있는 광역도시와 기본계획이 서로 다를 때는요, 항상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광역계획권은 광역시가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과 도지사이죠. 그래서 바로 2번이 X다. 이렇게 아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3번에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요청을 할 때는요, 처음부터 단독 수립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세울 때 보시면 주민의견 절차에서 보시면 공청회 통해서 주민의견 청취한다. 이렇게 나죠. 4번 질문 맞습니다. 하고 또 조정 신청을 받으면 심의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5번 또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다음에 저번 어떤 문제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설명에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입니다. 할 때 보시면요. 자, 요 신청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정을 다시 줍니다. 그러면 왜 필요합니까? 라고 의견 넣습니다. 의견. 요 의견은요,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의 의견 청취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 통보하면 권역이 된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심의를 거친다. 권역 지정할 때도 심의 거친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또 3번에, 2번에 도지사는 시장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군과 공동수립 이렇게 할 때에는요, 얘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했었죠. 그래서 2번 또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2번 맞네요. 자, 3번 보시면 요 권역의 변경을 당연히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자, X고요. 4번 보시면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 받지 국정한테 승인 받는 것은 시도일 때 그렇하죠. 그래서 이제 X인 것입니다. 보시고요. 자, 또 5번 가시면 권역을 정할 때 권역의 범위는요, 하나의 도시 단위 전부를 다 정할 수도 있고 그 도시의 일부를 정할 수도 있다랍니다. 일부 정할 때는요, 구와 군과 읍과 면 단위로 일부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 X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5번 또 X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2장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나왔습니다. 기본계획 보겠습니다. 자, 이제 도시 단위에서 계획을 세운다 랍니다. 바로 그것이 첫 번째 보시면 도시들만의 장기 발전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운다 랍니다. 이건요, 도시니까 도시와 군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어디냐?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을 말한다 보면 돼요. 그들 관할구역 내에서 수립하는 이 도시들만의 장기적인 의미의 장기 종합적인 발전계획, 모든 도시의 발전상이 다 여기에 나와 있다. 발전계획이다 랍니다. 이걸 위해서 도시의 기본적인 도시의 공간 구조, 이것을 다 조성을 딱 해줍니다. 해줘요. 관할구역 내에서 세운다. 이것이 원칙인데 또 미리 사전에 인접하고 있는 도시의 장들과 협의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인접하는 그 도시 관할구역의 전부나 그 일부가 포함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시와 군들은 수립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어떤 시와 군은 수립 의무가 면제되는 시 또는 군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디냐라고 보니까요. 첫 번째, 수도권 안에 있으면 모든 시와 군은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도 아닌 어떤 시와 군으로서
자, 또 광역시란 거대한 시와 경계를 맞닿아 있으면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경기도 붙어 있지 아니하는 시와 군어로서 또 자체적인 인구도 10만 명 이하가 되는 그러한 시와 군은 세우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자, 또 두 번째 보시면 광역도시계획 속에 하나의 시와 군 단위 토지가 전부 다 포함이 되어져 있으면서 요 시와 군의 도시군 기본계획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이미 모두 다 반영이 되어져 있으면 어차피 상위계획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따로 세우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수립한 기본계획을 직접 스스로 확정을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요, 시장과 군수는 수립한 기본계획도 도지사한테 다 보내어서 승인 받게 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또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도 수립 주기란 것은 명문의 조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없지만요, 실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비 검토하는 조항은 명문의 조항, 어느마다 검토한다라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기본자가 붙는 장기 발전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 계획 세우신다 해도 지금 당장 어떤 현실적인 구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서 어떤 권리 쟁송은 제기할 수가 없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도시 관리 기관 여기에 따르게 돼 있다 해서 하위 기획 지침이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또 요 두 계획 전부 다 보시면 수립할 때 절차 또 승인할 때의 절차가 또 구분이 딱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세울 때 기초조사를 또 한다. 그 다음에 공청회 통해서 주민들 의견 청취를 한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보내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합니다. 자, 승인하는 단계에 가시면, 이때 가시면 다시 다른 행정부서와 협의를 한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의 심의 거쳐서 이 사실을 송부해주면 특강시장 군수 등이 이제 그 사실을 공고해서 일람시킨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관 전부 다 공청회 통해서 의견 청취한다. 중요한 사항이죠. 자, 또 협의할 때 지방의회는 30일 안에 의견 제시한다. 협의할 때 다른 부서 30일 안에 의견 제시한다. 마지막 공람은요, 30일 이상 공람을 시킨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 기본 계획을 세울 때 기초조사 속에 보니까 이 기본 계획을 세울 때에는요, 토지의 적성평가하고 지의 취약성 분석이 포함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직전 5년 내에 해본 적이 있으면 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문제 풀겠습니다. 1번 문제 기본 계획 설명이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 수립할 수 있고 인접한 시와군을 포함할 수 없다. 아니죠? 옆에 있는 시와군이라 할지라도 협의가 되어지면 그 전부나 일부가 기본계획 포함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번 X네요. 2번 보시면 기본계획과 광역계획이 서로 내용이 다르면 국토장관이 정해준다. 아니죠? 상위계획,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번 질문도 X입니다. 자, 보시고요. 3번 보시면 수도권에 속하지도 아니하면서 광역시와 경계도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와 군으로서 인구도 10만 명 이하일 때는 채우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이거 맞는 표현이죠. 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 절차 속에서 생각사항 공청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생각 못합니다. 못해요. 해서 4번 X고요. 5번 가시면 광역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은 직접 스스로 확정한다 해서 특별시, 광역시는 직접 스스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5번 또 X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2번 가봅니다. 기본계획 설명해줘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특별시, 광역시는 승인을 국토장관한다. 바로 X죠? 직접 확정하죠. 시장 군수만 도가 승인한다. 앞전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하나 있네요. 1번 X입니다. 2번 보시면 광역도시 수립이 되어 있는 지역안에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서로 내용이 다르다. 항상 상위계획, 그러니까 광역계획이 우선한다 해서 2번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보고요. 자, 우리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요, 우리 광역도시와 기본계획은 일반 제한은 못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일정 상들 제한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2번, 3번도 X죠. 도시관리계획 일반 제한이지 기본계획 일반 제한 못합니다. 해서 X고요. 그 다음에 공청회는 생략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도 X고요. 5번 보시면 검토 나오면 기본계획은 5년마다 검토한다는 겁니다. 10년 아니죠. 그래서 X가 된다. 이렇게 쉽게 보입니다.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저번 시험 나왔던 문제인데 기본계획을 세울 때도 조사할 때 토지의 적성평가와 제 취약성 분석이 포함된다 했습니다. 근데 직전 5년 안에 해본 적이 있으면 이것도 생략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바로 기억이 5년입니다. 그리고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5년마다 한다. 그래서 둘 다 5년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되겠죠. 그래서 기본계획을 보셨습니다. 보시고요. 오른편입니다. 자, 이제 이런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세워져 있는 장기 발전 계획들을 현실에서 실천이 필요할 때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해서 결정함으로써 실제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을 결정할 수 있다 해서 권리 의무가 나온다 보면 됩니다. 법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요 도시군 관리 계획 이것이 입안 결정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토지 이용이 결정이 딱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입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입안 누가 하느냐 보시면 도시의 계획이니까 도시의 장이 입안한다 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 또는 군수가 입안을 한다. 그래서 관할구역 내에서 입안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또 예외적으로 요 기본 관리 계획만 치는요 도지사가 또 입안을 할 수도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 또 입안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본 적이 있습니다. 있고요. 자, 또 그들 관할구역 내에서 한다가 원칙인데 이 경우에도 인접하고 있는 옆에 있는 도시 관할구역 그 전부나 일부가 포함이 되어서 입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이미 첫 번째 기본 계획에서 이미 이 옆에 있는 도시가 포함이 되었다라면 그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이 경우도 미리 사진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어도 미리 사진에 옆에 도시가 협의가 되어지면 그 옆에 있는 도시를 포함해서 입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요, 옆에 도시가 포함이 딱 되어지면 단독 입안이 안 됩니다. 같이 기본 계획은 옆에가 포함되었대도 단독 수립입니다. 근데 이 관리계획은요, 같이 공동으로 같이 입안한다 또는요, 입안할 자를 정하는 협의를 하게 돼 있다랍니다. 입안자 정하는 협의. 근데 요 협의가 또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요, 해당 그 지역이 둘 이상의 시와 도에 걸칠 때에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요 같은 도 내에서 시와 군 간에 걸치는 토지이면 도지사가 직접 입안하는 것이 아니고 입안할 사람을 지정을 해준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입안인데 입안 될 수 있는 그 내용이 또 무엇이냐 할 겁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이건 다 여러분들 아시죠? 보시면 토지의 용도 지역, 토지의 용도 구역, 자, 지구 또 토지의 용도 구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등 결정,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신설되어진 입지기절 최소구역과 계획 수립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에 동시에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들 순차적으로 차등을 두어서 입안을 해야 된다. 자, 또 상위 계획에 부합되게 입안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또 조속한 입안이 필요하면 기본 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세울 때 같이 동시에 조속한 입안이 필요할 때는 동시에 같이 한두 가지 입안도 할 수가 있다 등이 또 나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입안은요, 행정청이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 입안권자한테 입안을 해달라. 이렇게 누가 세 번째 입안에 제안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누구냐 하니까요. 자, 일단 주민들과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입안 제안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제안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제안되는 사항들은요, 이 내용 중에서 일단 기반시설 설치해달라. 요거 입안 제안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요 계획 수립해달라. 요거 입안 제안이 가능하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 요 가운데에서 보시면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산업유통, 물류와 공업에 관한 개발진흥지구 제한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지개 제한이 가능하고요. 또 신설되었지만 해당 그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지구 목적에 대체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제한이 가능하다. 같은 어떤 맥락의 어떤 문제다 보면 돼요. 기지개입니다. 기지개 제한 가능하다 합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요, 해당 그 지역의 토지 면적의 5분의 4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기타는 요 토지 면적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제한이 가능하다. 여기까지도 보시고요. 제한이 이때에도 위반해줄 의무는 없다. 하지만 제한받은 자들은요, 이 여부입니다. 여부는 통보를 해줍니다. 해서 제한되어진 그 날부터 보시면 45일 안에 통보를 해준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또 필요할 때 한 차례 30일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제한할 때는요, 위반하듯이 한다 해가지고 위반권자가 위반하듯이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합니다. 자, 또 그것이 참 좋았으면 반영이 될 때 반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제한을 위반해 줄 때 드는 비용에 대해서 제한자와 협의해서 요 비용의 그 전부나 일부를 또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해서 요 파트를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반할 때 절차도 있더라 해가지고 절차를 보십니다. 해서 보시면 기초 조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인데, 이때는요, 주민 의견 청취가 앞서 배웠던 두 계획들은요, 공청회에서, 이건 뭐냐, 공고에서 열람시킨다 해서 공람을 통해서 의견 청취한다 해서 이쪽은 공람이다 라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해서 그 다음에 지방의회 보내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구분을 하시는데, 자, 조사할 때 보시면 토지의 적성평가도 물론이고, 또 환경성 검토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제지역성 분석도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각기 경미한사항 등이나 기타 개별적으로 각기 상한사항이 참 많다 이렇게 마치고 통과하십니다. 자, 또 공고할 때 보시면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 홈페이지에 것을 공고를 딱 합니다. 이럴 때 그래서 14일 이상 열람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기간 안에 의견이 있는 자 다 문서로서 의견서 제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일단 검토합니다. 검토해서 타당하다 판단되는 사항들은 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어진 요 사안 중에서 중요한 사안들 또 초안이 바뀌었으니까 또다시 또 공람 통해서 계속 의견 청취한다 해서 뭐냐, 뺑뺑뺑 돕니다. 그리고 검토한 모든 의견에 대해서는요, 요 열람 기간이 끝나고 난 날부터 60일 안에 그 여부를 또 다 통보를 해주게 되겠다. 그래서 제한은 45일 플러스 30일인데 이쪽은 열람 기간 끝나고 이제 60일, 좋은 제한된 날부터 45일 차이점이 납니다. 자, 또 이제 지방의회 보냅니다. 자, 우리 앞서서 봤던 두 계획들은 30일 내에 여기 나온다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사안의 경중을 나누어 가지고 요 의견 제시 기한을 정해주면 요 기간 내에 의견이 나와야 된다. 따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항을 다 의견 청취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 용도에 관한 사항들,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와 용도구역 이거 하고요. 기반 시설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의견 청취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반만 봅니다. 이반만 결정은 다음 편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3번입니다. 해서 보시면 틀린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주민들은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 위반 제한이 가능하다. 예,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정 문제인데, 시가와 도정구역 결정이 있으면요, 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자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요, 착수자 신고할 필요가 없어. 하지만 시가 도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빠졌으니까 이번에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국토장관도 직접 위반을 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보시고요. 각종 어떤 공간시설, 기반시설 설치할 때 이 계획의 내용에 포함이 된다. 예, 포함이 되는 사항이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5번입니다. 도시지역 축소하는 용도적 변경을 위반할 때는요, 의견 청취 이상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주 경면상이 참 많아요. 경면상에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되겠다.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한 팁입니다. 그래서 5번 넘어가십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십니다. 다음 페이지에 2번 문제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설명해줘 틀린 것은 무엇이냐 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은요,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입니다. 날부터. 다음 날이 아닙니다. 바로 X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바로 보면 좋겠는데 장소상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정 고시 효력 발생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지 그 다음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X네요. 바로 자, 용도 지역 등 문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주민들은 기반시설 설치, 위반 제한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자, 항상요, 우리 도시군
도시군관리기관 상위기계에 부합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속한 입안이 필요하면 상위기계를 세울 때 관리기계까지 동시에 입안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자, 기타 절차상의 문제네요.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3번 문제. 기반권자가 용도제를 결정할 때는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한다. 예, 맞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거 말고 지구 단위 계획상을 한다. 여기 없는 것들은 지방의회 의견 안 듣습니다. 일단은 뭐 이거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자, 또 2번 가시면 또 다음 시간에 배우실 것인데 타당성 검토합니다. 5년마다 합니다. 10년마다 아니죠. X입니다. 보시고, 자, 결정 효력 발생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X고요. 자, 입안 제안을 해서 입안을 해주면 제안자와 협의해서 입안에 드는 비용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부담시켜야 된다. 아닙니다. 협의해서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서 X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 다음에 5번 가시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실효되어지면 그 사실을 따로 고시한다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관계에 있는 대서면 통지해줄 업무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5번도 X 이렇게 됩니다. 해서 보시고요. 오른편 가시면 4번 문제, 저번 시험 나왔던 문제입니다. 환경성 검토에 생략사항이 있는데 이까지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다시 시험 보기 힘듭니다. 아주 많기 때문에. 해서 그 안에 보시면 생략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해서 보시면 이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면적이 나대지 면적의 2% 미달될 때 환경 생략할 수 있다. 여기만 딱 포함이 되어집니다. 딴 거는요, 토지 적성평가 등에 관한 어떤 생각인데 이까지 보시고 공부를 못하시니까 이 문제는 포기하시고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보시면 엄청 많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십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참 치면 잘 뜨는 상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아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잘 띄웁니다. 해서 보시면 도시 자연공원 용도구역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도시관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죠. 해서 보시고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어떤 계획들 여기에 또 포함이 딱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정비에 관한 사항들 여기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 빼고 기역과 디귿 리얼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이렇게 해서 이 파트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 이제 다음 장에 용도 지역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간단하게 결정을 먼저 하고 나서 이제 10분 쉬겠습니다. 결정 봅니다. 입안에서만 결정합니다. 결정해야 돼요. 자, 입안에 있으면 이제 결정합니다. 결정을 딱 해야 됩니다. 입안에 있으면 결정을 할 것이다. 결정은 누가 하느냐 보십니다. 자, 결정은요, 이제 원칙입니다. 시, 도, 지, 사가 직접 또는요, 시장 군수의 신청받아 결정한다 합니다. 그런데 대도시는 또 직접 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또 예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가요. 이때 장관이 하는 게 어떤 경우냐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안했던 사안들 직접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누가 입안하든지 저기 개발 제한구역 거린벨트에 관한 문제 장관이 결정합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시가화 조정구역에 관한 결정. 이것은 원래 시도에서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국가계획과 연계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서는 시가화 조정구역 일단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보시고요. 또 네 번째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관한 지정과 최소구역 계획 수립은 국토장관이 결정을 또 합니다.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참고로 보시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이것은 해양부 장관이 전속 결정한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하고요. 자, 이제 결정할 때 절차를 또 보시면 항상 결정할 때 승인할 때 보시면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한다. 그 다음에 도계위의 심의를 거쳐서 요건 법률적인 권리가 나오기 때문에 발표 고시까지 한 다음에 이것을 송부해서 해당 특권시군이 열람만 하게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요 절차입니다. 특히 심의할 때 보시면 이 도시계획위와 단독으로 심의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어떠할 때는요, 건축법에 있는 건축위원회에 불러와서 같이 공동심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 공동심의하더라. 이것도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더,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 대체하는 그 결정도
공심의한다. 어쨌든 계획을 세울 때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울 때는 공동심의한다. 항상 참고로 하십시오. 다시 오. 자, 결정 고시를 딱 했을 때 효력이 무엇이냐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발생 시기. 이것은요, 결정되어진 사실을 누구나 보아서 쉽게 알 수 있는 지형도면이란 곳에 결정 사실을 밝힌 도면 작성해서 발표 고시한 날부터다. 이렇게 또 나오고요. 자, 또 결정이 어떠하든지 착수한 자는 신고할 의무도 없이 계속 행위를 할 수 있다랍니다. 해요. 하지만 시가와 조정구역과 소산전 보호 결정은 3개월 내에 신고의 의무가 붙더라.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요. 또 세 번째 가시면 요 관리계획도 재정 및 검토한다 해서 5년마다 재정 및 검토하더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용도 지역들 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